죽을 때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죽고 나서 드러나는 경우, 사망 당시에 제3자가 있었다. 장례식장 가서 오늘 밤에 못 들어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모텔 갔던 기록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 이혼하러 가는 길의 기린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도 좀 흔히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고 상담하고 진행을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관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죽고 나서 드러나는 경우, 이런 사례들에 남겨진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심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슬프면서도 이 이력은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추후에는 좀 분노까지 느껴질 수 있는 사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망을 한 뒤에 나 몰래 생전에 외도를 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가 많은 배우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리 남편이 벌써 사망했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 점을 가지고 오시면서도 배우자의 장례를 치른 지도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굉장히 그 본인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힘든 상태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사례들 중심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신 사례였어요. 평소처럼 차량을 가지고 이제 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미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당연히 남편이 혼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 얘기도 듣고 하는데 동승자가 있었다. 보조석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도 크게 다쳤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부터 이제 의심이 시작된 사례였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약간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아는 사이거나 아니면 회사 동료거나 이런데 전혀 모르는 사이가 사실 차를 타고 같이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고를 당해서 막 병원 가야 되고 남편 중환자실에 있어 사냐 마냐 이렇게 하니까 온 가족이 남편의 안위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하시고 유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그때부터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핸드폰들을 보게 되고 지인들한테 문자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열었다가 어떤 여성하고 주고받은 그런 카톡이나 자동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있었구나. 그것까지 가지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여 만에 오시는 그런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그 시초가 나한테 분명 이날 출장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는 연차를 썼다더라. 용인에 뭐 일보러 간다고 했는데 남편의 티맵 경로에서 확인된 거 경기도 광주가 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식장 간다고 하는 경우가 맞아.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나 밤에 오늘 밤에 못 들어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모텔 갔던 기록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이거를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자녀의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있는데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학원 선생님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만나서 불륜을 시작을 했는데 상간녀가 내가 우리 머머이도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이런 경우도 봤어가지고 저도 뭐 비슷한 사례인데 선생님이랑 학부모가 그 반의 학부모가 이제 외도를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선생님 집에 온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동네 소문난 경우도 애들 이제 자랑하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데이트 장소에 또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알게 된 배우자가 더 분노하고 그냥 둘이 만났어도 내가 화나고 이혼할 마당에 우리 소중한 아이까지 그렇게 데려가서 그 여자가 마치 자기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있었어요. 주말 부부여서 잘 지내겠거니 주말에 이제 만나면 반갑고 뭐 주말 부부로 몇 년 동안 이제 살아온 부부인데 갑자기 그 거처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119한테 연락 와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보호자분 오실 수 있느냐 이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사망 당시에 제3자가 있었다. 그 집에. 그래서 그분이 신고했다. 그 경찰과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준 건 고마운데 그 밤에 누구였는지, 왜 그 주말 부부인 남편의 거처 숙소에 주중에 그 늦은 밤 시간대 여자가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좀 시작돼서 또 유품을 또 확인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상간녀가 있었고, 상간녀가 나 모르게 남편의 그 지역 숙소에 드나드는 관계였구나라고까지 알아가지고 소송을 하시는 사례도 있었어요. 보통 주말 부부를 하는 직종이 뭐가 있죠? 지방 공기업, 공사에서 네, 지방으로 뭔가 이전하면서 그 기관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 또는 부부 공무원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무원분들도 지역이 또 이렇게 좀 다르거나 지역 이사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뭐 자영업을 하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꼭 해야 되거나 뭔가 부모님 하던 거 물려받아서 거기서 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뭐 교육 문제로 엄마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아빠만 그 자영업을 위해서 주중에 내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끔 그 농막이라고 요즘에 그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은 아닌데 쉼터처럼 이렇게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네, 그쵸. 그런 데인데 맞아요. 이제 보통 그런 데서 조금 많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맞아요. 한다고 합니다. 주중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주말 부부여서 전혀 몰랐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선 상간 소송을 했더니 상간녀들이 오히려 답변으로 몰랐다,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한 남편의 집에는 따로 여자의 흔적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유품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제 미처 치우지 못한 그런 여성 물품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주말 부부 그 상간 소송을 하게 되면 아내분이 불시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깜짝 방문을 했더니 내 거 아닌데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의심을 사게 되고 꼬리가 밟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여자가 숨어 있고 막 옷장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베란다에 나가 있고. 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간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부간의 신뢰가 더 높아야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주중에 또 부지런히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참 배신감이 클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더 쎄한데? 이래가지고 뭔가 직접 가서 뭐 잡아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몰랐고 남편 너무 애틋하고 3시간씩 운전해서 오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랬다 라고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어서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사실 반드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야지 외도를 하는 건 아니다. 약간 요런. 네,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행위라는 게 법적으로 따지면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요. 우리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데, 그러면 공동 불법행위자 중에 한 명인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이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 앞에 사례들을 봤듯이 배우자 사망 이후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상간자가 특정이 되고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겨진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퍼할 시간도 없이 또 이런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마냥 덮고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내지 상간소송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